만약 여러분들이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 변호사님도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 지속적으로 갈아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언제까지 갈아타야 할까요? 법 개정으로 운전자 보험의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갈아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 우리가 왜 가입하나, 언제까지 갈아타야 하나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운전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또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을 할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사고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나셨던 분들도 많죠. 운전은 내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 과실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데요. 저는 운전을 10년 정도 했는데 절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 장담을 해봐도 사고가 나더라고요. 만약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유가족과의 합의로 공소제기가 됐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합의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사죄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합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단순 금전적인 보상이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죠. 만약 합의가 된다면 제대로 된 합의, 그리고 합의가 안 된다면 공탁금이라도 걸어 선처를 구해야 하겠죠. 운전을 하다가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이럴 때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대물 합의를 통해 책임을 다하고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운전자 보험인데요.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수로라도 사고를 내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 징역형 이러한 처벌은 우리가 형사적 책임으로 보고 형사합의금, 벌금 등으로 운전자를 지켜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보장되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례는 없어야겠지만 다른 보험들을 떠나서 운전자 보험만큼은 일종의 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 핵심 특약은 총 3가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 가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3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 3가지 특약을 제외를 하고 추가적으로 가입 금액 한도 체크, 경찰 조사 단계 포함, 그리고 공탁금 선지급,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그리고 최근에 나온 비탑승, 사고보장 포함 여부 이런 특약들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41세 남성과 여성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만원대의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소보험료 만원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특약을 기준으로 맞춰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해 쪽 담보인 수설비, 후유장애 등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아주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가입을 했는데 또 가입을 해야 돼? 아니면 또 갈아타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운전자 보험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갈아타는 것을 반복하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분들은 계속 갈아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법의 개정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을 해서 발빠른 변화를 가지셔도 되고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민식이법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SNS, 유튜브,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화제가 된 사건으로 법까지 개정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운전자 보험을 갈아타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개선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예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담보를 확인을 해보시면 한도가 굉장히 작으실 겁니다. 한도가 작으신 분들은 사고 처리 지원금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등 이렇게 있으실 텐데요. 이걸로도 보장이 되잖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마침 이런 기사를 보시면 2억 원까지 보장이 된다 했는데 왜 실제로 7천만 원밖에 못 받냐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더불어 저렇게 못 받을 것 같으면 굳이 2억까지는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건 암진단비처럼 딱 1억 원 이렇게 받는 개념이 아니라 실손처럼 실제로 비용 처리가 된 금액 한도 내에서 받는 거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1억이나 2억 이렇게 필요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당연히 2억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단순히 이러한 한 사례를 보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형사합의금으로 내야 할 금액은 물가 상승, 판례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필요한 금액은 커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 보험을 갈아타는 이유 중에 보험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나 홍보를 과하게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나도 갈아탈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왜 필요할까? 내가 왜 갈아타야 할까? 기준점을 잘 세우셔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무조건 운전자 보험을 갈아타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도가 적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할 건, 혹시라도 큰 과실로 인해서 중상의 그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한도 그 이상은 사비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 공탁금, 선지급 등의 보장을 잘 챙겨 두셔야 하겠죠. 당연히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들은 없어야 하겠지만, 하지만 사고라는 게 갑자기 찾아오는 만큼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쩌면 선처를 바라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보상하는 것이 최대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화제가 된 실손처럼 세대가 변하고 보장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손의 문제점이었던 것은 의료 쇼핑과 가행 진료였던 점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운전자 보험은 사회 통념상의 변화, 법 개정 등의 이유로 인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나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가입 금액 한도와 경찰 조사 단계 포함, 그리고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여부 확인, 그리고 비탑승 사고 보장 포함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설계 및 점검,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해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